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김장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김장은 하나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의 김장 재료를 준비하고 보관하고 김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김장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인 배추입니다. 김장은 배추 절이기에서 시작합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배추에서 물이 빠져나와 해로운 미생물이나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고 김치를 보관하는 동안 상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처럼 김장 김치가 썩지 않고 오랫동안 잘 익게 하려면 절인 배추가 잘 준비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만들기 위해 배추를 10시간 이상 소금에 절이고 씻고 하는 등의 과정들로 인해 김장하는 데 최소 1박 2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과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비용은 더 많이 들지만 집에서 배추를 절이는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절인 배추를 주문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문한 절인 배추를 택배로 받으면 바로 포장을 뜯고 김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절인 배추를 당일 절여서 받아 김장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택배로 받는 절인 배추는 대부분 작업 후 하루가 지났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척 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절인 배추는 상온에서 하루 이상 보관하면 대장균 등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절인 배추 세척은 몇 번이 좋을까요? 식약처에서는 최대 3회를 넘기지 않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3회 세척으로도 대장균군이 93%, 총 세균수는 95%가 감소할 뿐더러 너무 많이 세척하면 도리어 배추가 물러지는 등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인 배추를 배달받으면 대장균이 생기기 전에 최대한 빨리 김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맛과 건강을 위해 잘 절여진 배추도 중요하지만 배추를 절이기 위한 소금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소금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산 천일염은 칼륨이나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풍부하고 짜지 않아 배추를 절이면 배추가 물러지지 않으면서 아삭하고 쓴맛은 없는 배추의 단맛이 잘 살려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입산 소금은 위상상태 불량도 문제지만 국산 소금보다 염도가 너무 높아 짜다 못해 쓴맛이 나고 배추를 절이면 너무 빨리 절여져서 김치가 제대로 발효되지 않고 배추도 물러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절인 배추를 주문하실 때는 꼭 국산 천일염으로 절인 배추인지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1인당 연간 마늘 소비량이 평균 6에서 7kg 정도 소비할 정도로 한국인의 마늘 사랑은 유별납니다. 마늘 특유의 냄새와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과 항균 작용으로 암 예방과 암세포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마늘은 자주 사용하는 만큼 구매할 때 많은 양을 구매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래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상하게 되는데요. 마늘에 곰팡이가 생겼다는 것은 그 부분만 상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마늘 자체가 상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늘을 깠을 때 마늘 겉면이 끈적이는 점액이 있다면 이미 부패가 진행된 마늘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마늘이 곰팡이가 피거나 상했을 때 그 부분만 도려내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아까워서 그냥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늘이 크기가 작아서 상하거나 곰팡이 핀 부분만 도려내도 전체 조직으로 독소가 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히 버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향균 작용이 뛰어난 마늘에 곰팡이가 생기고 부패가 진행되면 향균력은 상실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곰팡이 피거나 상한 부분만 도려낸 마늘을 섭취하면 세균이나 곰팡이의 종류에 따라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며 마늘의 곰팡이 독소에 많이 노출되면 간암의 발생 빈도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곰팡이는 저온에서도 오랫동안 증식을 하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으므로 깐 마늘의 경우 7일 이내 소비하거나 다져서 냉동 보관 후 사용하길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신이 내린 치료제 생강은 감기 예방, 소화 촉진, 혈액순환 등 뛰어난 효능을 가진 식품으로 김장할 때 양념 재료로 쓰고 잘게 저며 따뜻한 차로도 마시는데요. 젓갈의 비린 맛도 잡아주고 김치의 시원한 맛을 내주는 생강도 잘못 사용하면 우리 가족의 건강을 망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생강의 표면이 물컹하거나 곰팡이가 피고 썩으면 독성물질인 아플라톡신과 사프롤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과 미국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썩거나 곰팡이가 생긴 생강은 아플라톡신과 샤프롤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생겨나기 때문에 식품 첨가제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한 생강에 들어있는 샤프롤은 물에 녹지도 않고 열에 강해서 물에 끓여도 그 성분은 없어지지 않으며 몸속으로 흡수될 경우에 간세포를 급속도로 파괴시키고 괴사시켜서 간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강의 항균성을 뚫고 자라는 곰팡이균 아플라톡신은 마늘과 마찬가지로 간 손상 및 간암을 유발하므로 이런 생강을 김장 양념에 넣게 되면 김치 내에 포자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면서 곰팡이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강은 섬유 조직이 많아 독소가 생강의 섬유 조직을 타고 생강 여기저기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독소가 가득할 수 있으니 섞은 부위만 도려낸다고 해도 아플라톡신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썩은 생강은 아까워하지 말고 건강을 위해 통째로 버리시길 바랍니다. 생강을 썩지 않도록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하루 이틀 이내 먹을 거라면 신문지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김장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깨끗이 씻어 잘게 다져 냉동실에 얼려두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빨간색 고무대야입니다. 김장할 때 많은 양의 배추를 소금에 절이거나 양념을 만들 때 고무대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빨간색 고무대야를 사용하면 중금속에 오염될 수 있어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빨간색 고무대야는 한 번 사용한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들어져 낙, 카드뮴 등 중금속이 묻어나올 수 있어서 사용했다간 중금속 투성이 김치를 먹게 됩니다. 카드뮴은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식품을 통해 체내에 들어오면 미량이라도 잘 배설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해로운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콩팥에 좋지 않아서 소변과 혈액에서 중금속 수치가 높은 사람은 만성 콩팥병이 발병할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야 사용 시에는 식품용으로 제조된 합성수지 재질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것을 사용하고 식품용이 아닌 고무대야를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식품용 비닐을 깔고 고무대야에 김치가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무호스입니다. 사먹는 김치나 얻어온 김치에서 간혹 이상한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보통 김치에서 냄새가 나면 수돗물이나 질 나쁜 소금 때문인가 하는 의심을 하는데요. 김치 냄새의 진짜 원인은 바로 김장 배추 씻을 때 쓰는 고무호스에 있다고 합니다. 김장 배추 씻을 때 긴 고무호스를 수도꼭지에 연결해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고무호스는 공업용 PVC 성분으로 동글게 말 때 잘 휘라고 가소제를 넣는다고 합니다. 이 가소제와 수돗물에 든 염소 성분이 만나 반응하면서 클로로페놀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김장 배추에 섞이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나중에 김장 김치에서 소독약 냄새와 이상한 쓴맛이 난다고 합니다. 또한 이 호수를 통과한 물을 섭취할 경우에는 피부와 점막, 위장관으로 흡수돼 중추신경장애 또는 구토와 경련 등 급성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 주방에서 고무호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호수를 사용 시에는 식품용 무독성 호스, 스테인리스 스틸 호스 또는 실리콘 호스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김장을 하기 위해서는 김장용 매트, 바가지, 비닐, 도마, 고무장갑 등 김장용 기구를 구매할 때 반드시 식품용인지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이라는 문구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이 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식품용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간편하다는 이유로 김장 양념용 육수를 만들기 위해 파뿌리나 양파 껍질 등 각종 재료들을 양파망에 넣어서 우려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파망은 합성수지와 색소를 배합해 만든 물건으로 높은 온도에서 끓이면 붉은색 색소뿐만 아니라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부티라 히드록시톨루엔 물질도 같이 우러나온다고 하니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김장 양념용 육수를 우려낼 때도 식품용으로 제조된 스테인리스 재질 육수망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김장김치를 담그는데 어떤 재료와 기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한 해 농사와 같은 김장을 망칠 수도 있고 건강하고 맛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김장김치나 다른 각종 김치를 담글 때도 해당 내용을 꼭 참고하시어 건강하고 맛있는 김치를 담그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